허깅 페이스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엔 다양한 AI 모델들이 실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발자들이나 기업에서 찾아서 거기서 순위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그걸 기반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7B 이하의 LLM 모델의 2위를 랭크하고 그 한국 코어 LLM 분야에 1, 2, 3위를 석권했다는 것은 이제 T3Q가 파인 튜닝 분야에서는 글로벌 수준은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것이 굉장히 세계적이냐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LLM을 만드는 것과 또 그걸 파인 튜닝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파인 튜닝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퍼블릭한 LLM을 사용한다거나 혹은 오픈소스 LLM을 사용하는 기술이 충분히 확보되었고 우리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프라이빗한 LLM을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이 정도 의미 있겠습니다. 네, 이제 프라이빗 LLM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결국 프라이빗하다라는 말은 우리 전용, 우리 조직 전용, 우리 회사 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프라이빗 LLM이라는 건 LLM인데 우리 조직에 스페시픽하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보유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마치 굉장히 광풍처럼 불고 있죠, LLM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LLM을 잘 만드는 것, 즉 파인 튜닝을 잘하는 게 한 단계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LLM의 모델을 LLM에서 써야 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는 최신성을 유지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말씀 주신 것처럼 할루시네이션, 환각이라는 것은 LLM의 특징이자 약점이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의 문제가 있을 텐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다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의 추세로 보면 이 파인 튜닝에 대한 것들을 인스트럭트 파인 튜닝을 한다든지 딥러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업들한테 더 중요한 것은 POC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려면 데이터를 가장 노력이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축적할 수 있는 자동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데이터가 쌓여지면 주기적으로 계속 우리 LLM 모델을, 프라이빗한 LLM 모델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양한 멀티모달 검색 체계를 이용해서 할루시네이션을 극복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기업들은 상당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T3Q 같은 조직은 이미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레디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뭐가 있다면 우리 고객의 데이터와 목적만 있다면 그런 페인 포인트, 즉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것들을 극복해 드릴 수 있고 이런 방안으로서는 첫 번째 POC 단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행 단계에 가서는 연 애뉴얼 라이센스라든지 먼슬리 라이센스를 통해서 고객들의 비용을 경감하고 또 목적을 분명히 해드릴 수 있는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프라이빗 LLM을 저희가 업무 상황에서 직접 효율적으로 쓰게 한 사례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통일부 사업에서 퍼블릭한 LLM을 이용해서 레그 체계를 이용해서 대국민에 대해서 북한 정보를 물으면 답변하는 이 사료는 실제 사업에 저희가 국가 사업에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LLM은 네이버의 클로버X를 사용했고요. 요즘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는 LLM을 만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건설사라든지 우리 신발을 만드는 나이키 제조하고 계시는 국내 요새 수주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의뢰가 와서 POC에서 보여드렸고 그런 것들을 할 때 LLM 자체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체계, 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쌓을 수 있는 체계 그리고 LLM 모델을 계속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레구와 같은 이런 체계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미 검증받아서 조달 등록까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국민 AI 포탈을 얘기하기 전에 AI 생태계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2016년, 17년부터 AI를 접했을 때부터 AI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누구나 AI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AI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한글을 보면 세종대왕께서 17자의 자음 그리고 11자의 몸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뜻을 말과 글로 표현한 것에 착안을 얻어서 저는 AI도 데이터를 7가지 관점으로 그리고 AI가 할 수 있는 일을 4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7 곱하기 4의 28가지 케이스를 찾았고요. 이것을 AI 훈민정음이라고 저희는 해서 CES 간바도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면 AI를 쉽게 할 것인가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쉽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AI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의 얘기인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누구나가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생태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 생태계가 무엇이냐 하면 일단은 놀면서 배울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play to learn의 생태계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놀아서는 안 됩니다. 놀고 나서는 결국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play to earn의 생태계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게임 생태계하고도 흡사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실제로 AI 플레이버스, 저희가 말하는, 그리고 AI 생태계에 들어와서 내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그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개발하고 개발된 것을 마켓플레이스에 놓고 그것에 라이센스가 보완되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와 목적이 있다면 컴피티션을, 경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태계가 유지하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것이 어떤 누군가에서 투자도 받고 사용되는 이런 생태계, 그리고 그 생태계 안에서는 내가 AI에 관련된 원하는 정보를 이 생태계 안에서 다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생태계를 만들고자 했고, 그 생태계를 저희는 AI 플레이버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LLM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은 이제 냉정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훅 간다라는 표현을 하죠. 너무 많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요. 실제로 이 LLM 생태계가 잘 유지되려고 하면 목적, 그리고 내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이터. LLM도 사실은 하나의 AI, 큰 AI 모델이니까요. 그렇다면 목적, 내가 어디다 쓸 건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데이터는 충분한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시작점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들, 프라이빗한 LLM을 위해서 파인 튜닝을 한다거나 지속 체계를 유지하거나 할루시네이션을 극복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만일에 이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아까 할루시네이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질의를 던지면 그 질의는 검색 체계에서 검색을 할 거고, 또 프라이빗한 LLM에서 생성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프라이빗한 LLM에서 생성된 것은 일정 부분 뭐가 있다고 가정해야 되느냐면 할루시네이션이 있다고 가정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보를 찾아서 그 찾아진 정보를 다시 프라이빗한 LLM에 컨텍스트로 주는, 즉 프롬프트로 주는 형태로 해서 우리 정보 스페시픽한 답변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러면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좀 극복되고 우리 정보 스페시픽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여기까지 하더라도 이건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반드시 우리가 챗GPT를 쓸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챗GPT를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나온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최종 휴먼 컴퍼니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써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다양한 업무에 있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 이것들은 멀티모달 기반의 지능형 검색 체계, 여기서 멀티모달이라고 하면 이미지, 영상, 위성, 텍스트 모든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검색을 해주는 겁니다. 그 기반으로 우리가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조직의, 우리 목적에 스페시픽한 LLM을 만들고 그 LLM이 업무 효율성, 시간이죠. 결국 시간과 비용을 현저하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현재 수준으로 보면 그런 우리의 데이터가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거나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독점적으로 쓰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우리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다고 하면 현재로서 성능적 측면에서는 그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한계가 있죠. 근데 프라이빗한 LLM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네트워크 밖으로 데이터가 나가는 것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코 퍼블릭한 LLM을 쓰는 것이 나쁜 건 아니다. 저는 비용적이나 성능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빗한 LLM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제 프리트레인드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프리트레인드 된 거의 모든 AI의 특성인데요. 이미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데이터들, 방대한 데이터들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시켜 놨습니다. 이게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거죠. 그리고 LLM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조직의 데이터를 그 프리트레인드 된 것에다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벗어나도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한국어에 대한 이런 이슈들, 우리 언어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따 또 질문을 주시면 조금 더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베이스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베이스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엄청난 방대한 양을 가지고 실제로 프리트레인 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런 프리트레인드 된 LLM들의 몇몇 모델을 DPO 방법으로 하고 인스트럭트 러닝 방법으로 하고 해서 잘 우리가 조인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후자의 방법은 사실은 제가 보기엔 조금은 베이스 모델이다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그럼 이제 전자의 베이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수백 개의 GPU 자원 그리고 뭐 10개월 이상의 이런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금방 해도 우리가 어느 기업이 할 수 있고 어느 기업이 할 수 없다는 게 금방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서도 네이버라든지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굴지의 회사들 정도가 의미 있는 수준의 결과를 낼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그러면 글로벌리 봤을 때 우리가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나? 저는 한국어에 있어서도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한국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매우 힘들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우리 조직의 데이터들을 잘 파인튜닝 할 수 있고 그 파인튜닝의 결과가 잘 먹힐 수 있는 베이스 모델을 한국이 만들어야 한국어 기반으로서 선점,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언어팩, 한국어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의 문제도 사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면 이미 LLM은 코딩도 배우고 있거든요. 또 LLM은 번역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배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한국어로 그 학습을 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리가 한국어로 들어가면 번역을 통해서 내부에서 그걸 언어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언어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들이 매우 높아진다.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그 글로벌리 수준이나 우리가 한국어를 잘 다루는 수준이나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 그 평준화 될 거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조직의 데이터를 얼마나 우리에 맞게 잘 답변해주는 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그 연합을 해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또 국내 나름대로 또 굴지의 글로벌 회사들도 존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연합이 또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생태계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는 우리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모두가 사실은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죠.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바드 구글 이걸 중심으로 하는 상용 체계가 공고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한 체계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주도하고 있는 라마2와 같은 오픈소스 진영이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라마2와 같은 게 그 상용에 좀 떨어져 있게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굉장히 많이 근접할 거다라고 보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 기업들 이제 우리가 글로벌 기업 수준의 우리 기업들은 말고 그 나머지 기업들의 전략은 결국은 오픈소스를 최대한 잘 활용하고 그것들을 가진 파인튜닝이라든지 이런 접근 방법을 해야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고 조금 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우리도 전체적으로 어떤 연합, 정부 그리고 기업들의 연합 체계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참 한국에 좀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대안은 오픈소스 진영에 대해서 기여하고 우리가 그 오픈소스를 가장 잘 활용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우리가 LLM에 대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코로나 시대, 언택 시대에 휴먼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만나서 딱 전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 것처럼 지금의 이렇게 이제 저는 이걸 증강 개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어떤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LLM이죠. LLM이나 코드 머신에 도움을 받아서 코드를 짜는 것을 하려고 하면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일을 잘 시킬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기획 능력이고 설계 능력입니다. 이 기획 능력과 설계 능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기획 설계 능력을 가진 이런 분들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할 거다. 그런데 그 피드백이 왔을 때 적절한 내 것으로 더 맞게 하는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능력이 아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 우리 조직에서조차도 실제로 그렇게 어떤 요건을 LLM에게 던지고 그 LLM이 코딩을 하고 우리 미들웨어에 올리고 그리고 그 미들웨어에서 API가 따지면 그 API를 호출할 수 있는 UI를 다시 LLM에 만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들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정리하자면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일을 잘 시키는 능력 이게 여전히 LLM 시대에도 필요하다. 다만 웬만한 우리가 기존의 초급 개발자들 혹은 중급 개발자들에 이르는 이런 코딩을 했던 이러한 분들이 어느 정도 상급 개발자로 가기 전까지는 사실상 LLM 코딩 머신에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긴 합니다. 어쩌면 다행인 것이 굉장히 개발자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증강 개발을 잘 활용한다면 중소기업들, 중견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인력난의 해소를 극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